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 사원인 김강주입니다. 오늘은 돈 파는 가게 정문적답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질문들을 해 오시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비슷한 질문을 가진 분들이 많은 도움 또 이해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연금보험 1억 어떻게 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분은 10년 전에 가입한 연금 하나, 그리고 5년 전에 일시납으로 가입한 연금 하나, 그리고 또 5년 전에 매월 적립식으로 가입한 연금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한 1년 정도 되면 다 끝난다 그래요. 지금 현재 적립금은 한 1억 원 정도.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금을 얼마나 받을까라고 전화를 했더니 70만 원 정도 받는다고 답이 왔답니다. 70만 원 정도. 본인이 당초 기대했던 것은 100만 원이 넘는 돈을 기대했는데 이게 월 7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허탈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이제 문의가 전화가 온 건데요. 사실은 이분은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큰일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 보험회사 연금보험은 연금을 지급할 때 지급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은행에 갖다 놓습니다. 그 돈을. 은행에 갖다 놓고 그냥 은행에 갖다 놓는다는 것은 은행 예금 금리로 돌린다, 운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저보증금리라는 게 있죠. 최저보증금리를 지키되 어쨌든 은행금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연금을 받는다라고 할 때 예를 들면 60세,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고 하면 10년, 20년, 30년을 받을 건데 돈 가치가 계속 떨어지죠. 자, 70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10년 뒤에도 70만 원, 20년 뒤에도 70만 원, 심지어 30년 뒤에도 70만 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로 30년 전에 70만 원은 지금 어떤 가치가 있나요? 자, 그렇게 비교해 보면 매달 받는 금액이 정액, 즉 올라가지 않으면 최소한 돈 가치가 떨어지는 것만큼 올라가는 시스템이 아니라면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큰일인 거죠. 국민연금이 좋은 이유는 매년 물가 인상률만큼 상승만큼 올려주죠. 정액연금이 평생 지급된다. 그것이 좋은데 이 보험회사 지금 이분이 가입하신 연금은 그게 안 되니까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큰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이런 고민을 하신 거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해약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제 보험을 해약한다는 것은 또 10년 가까이 넣었는데 정말 아깝죠. 또 이분은 노후 준비를 위해서 넣었는데 다른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다면 예를 들면 이거라도 가져가야 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호구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호구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호구조사에 들어가 보니까 이분은 지방광역시 3억 아파트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빚이 없어요. 빚도 없고 본인은 55세, 남편분은 56세인데 본인도 소득 활동을 하다가 최근 이제 코로나 때문에 휴직. 남편분은 다행히 계속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월 300만 원 정도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얼마나 수령할 예상입니까? 국민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하고 이제 물어보았더니 본인은 40만 원 정도를 수령 예상. 그 다음에 남편분은 160만 원 정도를 받는다 그래요. 참 많이 받는 겁니다. 비교적. 그래서 두 분을 합하면 매월 200만 원을 받죠. 이것도 평생, 매월 200만 원을 평생 받는다. 이게 국민연금이요. 또 이 매월 200만 원도 계속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올려주니까 또 이분들의 연세에서는 가성비라 그러죠. 낸 돈보다 돌려받는 돈, 이 비율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제도죠.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이분들한테는. 반대로 지금 20대, 30대에는 가성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안 좋습니다. 어쨌든 이제 국민연금,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광역 지방에서 3억짜리 아파트에 빚 없이 살면서 매월 200만 원을 평생 받는다. 아주 여유 있게 생활하지는 못할지라도 빚을 지지 않고 두 분이 살아가는 데는 크게 저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죠. 물론 이제 씀씀이에 따라 다르지만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만약의 경우요. 이분들 지금 3억 아파트에 살잖아요. 이 주택연금을 활용한다면 주택연금은
다 아시는 것처럼 늦게 받으면 받을수록 수령액은 월 수령액은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제 3억 아파트를 뭐 조금 늦게 받는다, 뭐 언제 받느냐에 따라서 대략 뭐 한 100만 원 내외 정도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아까 200만 원에 300만 원 가까이 되죠? 내 집에 살면서. 주택연금 참 괜찮습니다. 주택연금은 가입하고 중간에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집값이 올랐다 하면. 그럼 해지하고 또 재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재가입할 때는 물론 3년이 지나야 하는 조건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주택연금을 최종 정산할 때는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인데, 그때까지 지급받은 국민연금과 또 그 주택을 팔았을 때, 최종적으로 팔았을 때 가격 차이를 계산해서 지급받은 연금이 더 많다 하더라도 나머지 금액을 유족들에게 돌려달라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요, 집값이 비쌌을 때, 즉 지급받은 주택연금액보다 집값이 더 비싸서 돈이 남았을 때는 가족들에게 또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주택연금 가입자 입장에서는 하등 손해 날 일이 없는 것이 주택연금입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경우에 따라서 주택연금을 활용하면 월 300만 원까지 연금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내 집에 살면서 빚 없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딱 하나 우리가 장애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분들의 재정 형편에서 뭐냐면 바로 이 문제죠. 앞으로 큰 돈 쓸 일 없나요? 라고 제가 이제 여쭤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 50대, 60대 되면 큰 돈 쓸 일 생기죠. 바로 자녀들 때문입니다. 결혼, 또 독립자금 이런 등등이죠. 물론 뭐 형편에 따라서 하시겠지만 조금 여유가 있고 형편이 되면 또 자식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또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돈 쓸 일 없나요? 하고 물어보았더니 정말 좋은 부러운 대답. 남편분께서 이 큰 돈 쓸 일에 대한 돈은 준비를 해두었다, 따로 준비를 해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분이 큰 돈, 자녀들의 이런 결혼이나 독립자금에 대해서 그 돈은 다 준비되어 있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분들의 노후는 어떻습니까? 아주 따뜻합니다. 그죠? 따뜻하죠. 국민연금 또 주택연금도 활용할 수 있고, 자녀들의 큰 돈 쓸 일도 남편분이 이미 준비하고 있다면 정말 노후 따뜻하죠.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깜짝 저도 놀랐는데요. 꼬불쳐돈 그금이 있었습니다. 이분께 꼬불쳐돈. 정말 오랫동안 아끼고 아껴서 적금도 넣고 또 만기가 되면 예금으로 돌리고 제2저축은행에 조금이라도 이자가 비싼 데를 발품 팔아서 또 가입을 하고 등등 해서 한 달 정도 뒤 되면 이 꼬불쳐둔 그금이 무려 1억 원, 1억 원이나 된대요. 자, 그러면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보험회사 연금이 따로 있습니다. 그죠? 보험회사 연금 1억 원이 지금 적립액으로 있고, 조금 전에 이제 꼬불쳐둔 돈 1억을 합하면 2억 원, 2억 원이 목돈이 있는 거죠. 2억 원의 목돈. 그리고요, 이 보험회사 연금 1억 원은 결과적으로 연금으로 안 써도 됩니다. 그죠? 연금으로 안 써도 됩니다. 앞서 이 연금을 해약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에 다른 또 연금 수단이 없다면 이거라도 가지고 있어야 될 수도 있으므로 호구조사를 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보험회사 연금 1억 원은 연금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죠? 뿐만 아니라 꼬불쳐 돈 1억까지 있다. 그렇다면 이 2억 원은 여윳돈일까요? 여윳돈이죠. 그죠? 다른 큰데 쓸 일도 없잖아요. 남편분이 다 준비하고 있고. 또 여윳돈이라면 절대 여윳돈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여윳돈이죠. 자, 절대 여윳돈은 이 돈이 없더라도, 즉 2억 원의 거금이 지금 당장 사라지더라도, 뭐 투자해서 다 말아 드셨더라도 살아가는데 앞으로 전혀 지장이 없는 그 돈, 바로 절대 여윳돈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절대 여윳돈,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자, 절대 여윳돈이니까 10년 이상 묻어둘 수 있잖아요. 그죠? 10년 이상 묻어둘 수 있다면 어디에 가야 할까요? 은행에 예금으로 돌려야 될까요? 아니죠. 가장 위험합니다. 자, 원금이 보장된다는 것은 뭐 몇 개월 동안, 한 1년 정도에는 괜찮죠. 원금이 보장되니까 손해보는 위험이 없으니까. 그런데 10년 이상의 시간에 원금이 보장된다, 은행을 이용한다는 것은 금리가 지금 같은 저금리일 때 물가 인상, 화폐 가치가, 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10년이 지난 시간에는. 그러니까 10년 뒤에 원금이 숫자는 원금 이상이 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돈 가치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손해인 거죠. 그래서 10년 이상의 이런 장기로 돈을 묻어두려면 은행 예적금을 이용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손해가 확정되어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이해하시겠죠? 그렇다면 이 절대 여윳돈 10년 이상을 묻어둘 수 있는 이 돈은 어떤 방법으로 불리면 좋을까요? 자, 정답 아시죠? 여러분들도 이제 돈 파는 가게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저와 같이 대충 이 정도는 의견을 또 다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주식경차산이죠. 절대 망하지 않을 국내외 우량 기업에 나누어서 몇 종목으로 나누어서 그냥 묻어두어도 되고, 또 노후에는 연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나쁘다? 좋죠. 연금이 많을수록 좋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돈은 여윳돈이니까 이 증권회사에 가면 연금저축 펀드가 있습니다. 펀드, 즉 주식형으로 10년 이상 계속 매달 적립을 하는 거죠. 매달 적립을 하는 건데 물론 매달 적립하지 않고 가끔씩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연간 1,800만 원까지만 불입 한도가 정해져 있다. 그것만 기억하시고, 가입을 하면 최소 5년 이상 가입해야 나중에 연금으로 받아 쓸 수 있다. 이 점도 이제 기억하시면, 이분 같은 경우에도 아까 여윳돈의 일부를 연금저축펀드를 이제 활용하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돈 파는 가게 전문적답 3가지 경우에 질문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돈 파는 가게는 오늘도 조금이라도 유익한 정보를 나누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문의는 전화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돈 파는 가게 머니 슈퍼마켓 채널에서 1:1 채팅창 이용하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